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31기 합격생 김민영 평가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31기에 합격하신 평가사님과 합격 수기를 찍을 텐데요.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사전 인터뷰를 좀 해봤더니, 일단 군대에서 공부하신 조금 특이한 점이 있고, 모든 공부를 스터디도 가지 않고 혼자 공부하신 약간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평가사님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위주로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시면서 들으시면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되게 전형적인 합격 수기도 좋지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럼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현재 27살이고요. 26살에 합격했고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이고 부동산학과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부동산학과 전공하신 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제가 복수 전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부동산학과 수업을 하나도 듣지 못하고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완전 노베이스인 거죠. 복수 전공을 3학년 때 시작하나요? 저희는 원래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신청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좀 늦게 신청한 편이었어요. 신청만 해놓고 수업은 전혀 안 듣고? 예, 그 다음 군대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전역해가지고 시험 합격하고 듣게 됐어요. 오케이, 그럼 진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도전하신 계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알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21살 때 모델하우스 알바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부동산 관련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무슨 일이 있지? 하고 알아봤는데 이제 네이버에 쳐봤죠. 근데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여기가 부동산에서 최고 전문직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 길이겠구나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굉장한 메리트를 느꼈다는 거네요? 네네. 이제 부동산이 특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곽강을 꽤 많이 받더라고요. 특히 이게 돈적으로도 그렇고 흥미 매력도 전부 다 저한테는 되게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길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감정평가사와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거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은 없었겠네요. 예, 처음부터 그냥 나는 부동산 쪽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이합니다. 부동산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빠르게 흥미를 가지게 된 건 굉장히 특이하네요. 왜 모델하우스에서 뭘 봤길래?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많이 봤죠.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하시는 분부터 이제 대리 판매 여러 업종들을 꽤 많이 봤는데 이게 말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하자면은 확실히 부동산은 메리트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돈을 버는 걸 목격했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니라고는 말하기 어렵겠네요. 그것도 맞고 그냥 그걸 떠나서도 분명 부동산은 공부하기에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하는데도 다른 분야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 산업 자체가 되게 그쵸. 유망하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쨌거나 굉장히 시장 자체는 좋은 시장이다. 그쵸. 그리고 돈도 나쁘지 않게 벌 수 있는 시장인 것 같고 그쵸. 기회가 많은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21살 때부터 꿈을 키운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일단은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일단은 보통은 그러면 이제 정보 수집을 하잖아요. 예. 네, 어떻게 정보 수집하셨어요? 저는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보 수집을 한 걸 거의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걸. 이게 사실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고 처음이 23살 때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학교 교수님한테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저 이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물었더니 교수님이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보기에 학원이 있다. 여기 한번 학원 가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의 존재들이 또 여러 가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냥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거기 인강부터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합니다. 교수님이 말했는데 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신림동에 들어가는 것도 선택을 해보실 수 있었을 텐데 안 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셨어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이건 개인적인 문제긴 하지만 가정이 이제 경제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신림동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원을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인강으로 너무 잘 돼 있기도 하고 제가 여태껏 공부를 이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봤을 때 제 공부 스타일이 명확했기 때문에 굳이 학원까지 갈 필요는 없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서 학원을 아니고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보통은 이 학원을 가냐 마냐라는 걸 결정할 때 웬만하면 이제 그 스터디, GS 스터디라고 하는 모의고사 보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 보는 그 학원의 강의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건 인강보다는 실강을 많이 들으세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안 가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존재를 몰랐습니다. 정보 수집을 못하다 보니까 GS 스터디라는 게 있는지 몰랐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것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시험을 1차 시험부터 치기 때문에 1차 시험은 객관식이잖아요. 근데 학원 가서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차피 점수는 나오는 거니까. 일단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럼 2차는? 2차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굳이 학원 스터디 가가지고 답안지 채점을 받고 점수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점수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도 있는 요소인지라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향과 달랐기 때문에 학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학원도 맞는데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과는 달라가지고 제 공부 방법을 잃기가 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터디도 과감히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봐야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그냥 인강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럼 평가사님은 그 본인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약간 확신이 있으셨나봐요. 네. 그럼 그거는 뭐 언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수능을 재수를 하면서 성적을 대폭 상승시킨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면서 공부 방법이 나는 남들과는 다르구나. 그러면 나만의 확실한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이미 저는 검증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다른 시험에서도 먹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못하다가, 평가사님 아까 학교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건대에 나오셨습니다. 건대 국어국문학과와 네. 부동산학과를 복수 전공하셨다. 얼마나 효과가 좋았길래 그렇게 확신이 있으셨어요? 예, 이제 수능 보기 전에 막 영어 같은 걸 중간고사, 모의고사 보면 막 4점 이렇게 받았죠. 100점 만점에. 4점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뭔가 밀려 쓰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열심히 풀었는데? 그냥 영어를 아예 몰랐고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해봐요 50점. 수능에서 현역 때 이제 받았던 점수가 국영수 전부 다 막 4등급, 5등급. 이제 근데 공부 시간은 이제 저희는 야자라는 것을 다 하고 연교시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일찍 와서 누구보다 늦게 가는 엉덩이가 되게 무거운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성적은 4등급, 5등급.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니 너는 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성적은 이 모양이냐 되게 의심을 많이 하셨죠.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저도 되게 이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 그때는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는 이제 종합반을 다녔는데 재수학원 갔더니 선생님이 너는 공부 열심히 했다. 근데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온다. 너는 쉬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공부를 하지 말고 쉬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근데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길 공부라는 게 아니 시험이라는 게 장기 레이스다. 즉 단기로 100m 달리기에서 붙을 게 아니다. 그러면 금방 지친다. 장기 레이스 마라톤 같은 거다. 마라토너들이 뛸 때 얘가 매일매일 42.19km 뛰는 게 아니다. 하루는 110km, 하루는 20km 이렇게 하다가 실전에서 42.19km 뛰는 거다. 그러니까 연습.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저보고 강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을 너는 PC방 가 있으라고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뭔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평가사님이 그 본인만의 그때 깨달은 그 공부 노하우, 이 노하우는 각 과목별로, 평가사님이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요 정도로, 맛보기로, 이렇게, 얘기를 해 두도록 합시다. 시험을 진입하면서 어떤 특별한 본인만의 각오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 나는 최대한 빨리 붙어야겠다. 이게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학원비 아무리 인강만으로 듣는다 해도 매년 업데이트 될 텐데 이게 좀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빨리 붙어야겠다. 라는 각오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불합격했을 때 어떻게 하자 아니면 내가 몇 년 동안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었나요? 마지노선은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내가 붙어야겠다. 근데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붙지 못한다 라고 하면 솔직히 평가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어디 다른 회사를 취직할 생각은 있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는 기본적으로 하신 건데, 그 얘기 잠깐 에피소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평가사님, 군대에서 1차를 붙고 나오셨잖아요. 네. 군대에서 공부한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일단은 군대에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나요? 어렵죠. 그래가지고 저는 좀 확보되는 공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예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서. 예,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서 이제 공군이 자유시간이 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글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뭐 공부 시간이 얼마나 나와요? 이제 공군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간하고 퇴근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직마다 다르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갔던 그 보직은 그래가지고 한 오후 6시 그 이후부터 뭐 밤 10시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습니다. 6시부터 밤 10시요? 네. 오히려 야근 잦은 직장인보다 조금 더 환경이 나을 수도 있네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6시에 딱 그 일과 끝나면은 인강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싸지방이 시간 제한이 좀 있어가지고 평일날 같은 경우 1시간밖에 못 듣습니다.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해요? 이제 1시간밖에 못 들으니까 연등 시간이라는 게 또 주어지는데 그 시간에 추가로 뭐 1시간 정도 더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시간은 대부분 책을 봐야 돼가지고 그 시간은 개념 강의를 복습한다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이거는 인강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서 그 시간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내가 군대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처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해봤다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제 아침에 6시 반에 이제 기상 나팔이 울리거든요. 그리고 일어나서 점호를 받고 뭐 구보도 뛰고 갔다 오면은 이제 출근 시간이 한 8시 반? 그러니까 2시간 정도의 텀이 남죠. 그때 다른 군인분들은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해도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때 대부분 뭐 잔다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잔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도 그냥 독서실로 갔죠. 독서실로 가고 그리고 이것도 사실 그 연등 시간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원래 밤에 군인들은 의무적으로 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공부가 부족하다 보니 이제 이불을 덮고 당직사가 몰래 손전등으로 불을 켜가지고 계속 봤죠 사실 1시간 정도. 이렇게 유별나게 꼭 유별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준히는 못했겠죠? 그런 적도 있었다? 아니요 사실 매일 했습니다. 진짜? 와, 독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옆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말은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그럼 휴가 나와서도 혹시 공부했나요? 아니요. 저 휴가 때는 오히려 공부 생각하고 멀어졌습니다. 오히려 아예 생각을 하지 말자. 휴가는 휴가다. 예. 또 신기하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군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있으세요.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약간의 팁이랄 게 있을까요? 팁이요? 일단 군대 지금 당장에 공부하시는 분이랑 이제 입대를 앞두신 분이랑 좀 나뉠 텐데 입대를 하시는 분 중에 공부를 자기가 해야겠다. 꼭 평가사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직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듣기로는 육군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되게 제약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공군이라든지 의경이라든지 해군 뭐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자기는 안 된다. 이미 군대 이미 입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라는 분들께는 자신의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공부 진입 시기를 잘 확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가 2등병이다, 1병이다 라고 할 때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위에 선임병 분들도 계시고 군대 시간이라는 게 자기 부대랑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확보될 때 그때는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된다. 한 번 시간이 확보되면 계속 해야지 이게 어물쩍 넘어가면은 금방 시간 지나서 또 시간 버리는 꼴이 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히려 시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억지로 쥐어짜서 할 바에는 좀 이제 확보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적당한 시기를 기다려서 해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민영 평가사님의 어떤 시험 시작 전에 어떤 그런 소개들, 간단한 얘기들 들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1차 공부 방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